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TV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차라리 코로나 걸렸으면. 부제목은 코로나19가 던진 비명의 사슬, 가장 먼저 무너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일구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나라에 닥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계층은 취약계층이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실업자가, 그리고 정규직보다는 일용직이,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많은 층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연금도 적용이 되지 않는 대략 60세에서 65세 사이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됩니다. 늘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에서 65세 되는 3명의 예를 들어보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시민의 생활로 침투하자 취약계층인 일당 노동자들의 삶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들은 속절없이 그저 버티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카드를 돌려막고, 그마저 어려운 사람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빚을 냈습니다. 융통할 수 있는 돈이 한계에 다다라 막막한 한 실직 일용직은 우울증이 더 심해졌고 약을 살 돈마저 떨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대책들은 전혀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년도 예산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추가로 편성한 예산 11조 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첫 번째, 장미영 씨입니다. 61세 여자입니다. 장미영 씨는 혼자 삽니다. 단둘이 살던 노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일을 하면서 그나마 회복 중이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실직을 했습니다. 우울증은 더 깊어졌고 수입은 제로여서 앞날이 캄캄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지금 된 상황에서 보험도 다 압류되었고 얼마 전 통장을 찍어보니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단돈 딸랑 16,300원, 그녀의 전 재산입니다. 지인한테 빌린 돈 1,500만 원은 그나마 일할 때 월 20-3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면서 그마저도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돈이 드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밖을 쳐다보거나 온종일 TV를 보는 일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입니다. 활동이 없이 고민만 깊어지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보았지만 별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65세가 안 되다 보니 연금도 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면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려서 격리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60세 여자 김화진 씨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쌍용자동차 하청업체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만 3년 전에 돌연히 심근경색이 오는 바람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종로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에서 일당을 받으며 주방 일을 하면서 한 달에 그래도 200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식당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세요. 저는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식당 정규직마저 3주씩 휴가를 주는 마당에 사장에게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껏 아무 일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금속 상가에서 일을 하던 아들도 손님이 뚝 끊기니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학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앞날이 캄캄합니다. 왜 나쁜 일들이 이렇게 겹쳐서 오는지, 사태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불면의 시간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할 돈이 매일매일 째깍째깍 다가오는 달력은 마치 시한폭탄같이 그녀에게 느껴집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하루가 지나가는 게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세 번째로 여자 61세 신복현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노인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나머지 생활비는 그녀가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난 4주간 수입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 사태가 곧 풀려야 될 텐데 안 풀리면 그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공공근로도 없어져서 돈 벌 일자리도 없습니다. 이젠 그야말로 하늘에서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이상 60에서 65세 되는 세 여자분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2020년도에 정부의 예산은 513조 원입니다. 거기에 무려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라가 빚을 60조 원이나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빚이 어느새 70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1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의 예산 513조 원 중에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 11조 원 중에 선심성 예산, 선거용 예산이 수십조 원이나 됩니다. 정부는 선거용, 선심성, 복지성 예산을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가 드라이브스루 검사니 22만 건의 검사니 빠른 방역이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든다느니 그런 자화자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찾아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즉 그들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국민의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